학교에서 가지고 오라는 거 안 가져오고 집에서 갖고 가라는 거 안 가져가고 이런 사태가 정말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거든요. 특히 교과서 같은 경우 네, 안녕하세요. 빛나라 수대입니다. 오늘은 엄마와 아빠가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특히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일치된 교육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지 이제 2달이 지났는데요. 정말 정신없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이제 유치원 다닐 때와는 다르게 초등학생이 되면 정말로 신경 쓸 게 많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첫째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둘째가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치원 생활하고 초등학교 생활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첫째 때는 이제 초등학생이 한 명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더 집중해서 신경을 쓸 수가 있었는데, 첫째, 둘째 전부 다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첫째가 좀 도와줘서 이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2달 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둘째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나름대로 신경 쓸 게 많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지나가 본 결과 엄마와 아빠가 특히 교육관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어떤 가이드를 내릴 때 일치된 의견을 보내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장 중요한 거라면, 뭐 공부도 공부지만 학교에서 가지고 가라는 거 잘 가지고 가고, 또 집에서 갖고 갈 거 잘 갖고 가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좀 덜하고 자기가 챙기는 습관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지고 오라는 거 안 가져오고 집에서 갖고 가라는 거 안 가져가고, 이런 사태가 정말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거든요. 요즘엔 학교에서 개인 사물함이 다 있기 때문에 교과서나 이제 필요한 것들은 사물함에 다 넣고 다니긴 하지만, 그 외로 필통 같은 거, 그리고 뭐 알림장,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 노트라고 해서 일주일에 2번씩 이제 읽은 책, 뭐 그림도 그리고 그 소감도 쓰는 뭐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느 날은 필통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이제 필통이 없으면 학교에서 수업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하이톡으로 오늘 좀 깜빡해서 필통을 못 들고 왔다, 저 연필 한 자루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또 흔쾌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제일 좀 걱정이 되고 신경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일 때 아이한테, 자, 이 필통은 꼭 가지고 가서 꼭 가지고 와야 된다, 그리고 집에서 연필도 깎고 또 필기구가 제대로 들어있는지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필통을 일단 개인 사물함에 넣어놓고 사용하라고 이렇게 알려줬더라고요. 저는 되게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필통이라는 게 매일 가지고 와서 연필도 깎아야 되고 필기구도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한번 놓치고 갔다고 해서 그걸 학교 사물함에 아예 넣어놓고 있으면 연필심도 다 다른 그 연필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이가 스스로 자기 필통을 자기가 챙기고 안에 있는 필기구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급선무가 연필이 없는 것보다는 좀 닳고 일단은 며칠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좀 약간 뭐 다툼 아닌 다툼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조언이었을 텐데도, 아빠는 필통을 가지고 오라고, 엄마는 필통을 학교에 놔두고 오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아이는 스스로 되게 혼란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필통도 제대로 못 가져오고, 또 갖고 와도 뭐 꺼내서 연필 깎거나 자기 거 관리하지는 못하게 되는, 약간 주눅도 들게 되고 뭐 분위기가 있어서 정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학교 생활할 때, 또는 일반적인 보육을 할 때 엄마와 아빠가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가이드를 줄 수 있도록 미리 상의해 보시고 논의한 다음에 아이한테 정확한 가이드를 일률적으로 내리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아빠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엄마는 이렇게 해라 했다 이러면 되게 혼란을 많이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매 순간 정말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원 때보다 더 빨리 마치거든요. 보통 한 12시에서 12시 반, 뭐 늦어도 1시 정도 되면 다 마치는데, 그렇게 학교 수업을 마치면 이제 별도의 돌봄 교실이나 그다음에 방과후 수업 등을 하게 되는데, 뭐 그거 아닌 경우에는 뭐 학원을 다니거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아이가 자기가 정해진 그 방과후 교실을 찾아가야 되는데 뭐 엉뚱한 데 찾아간다든지, 그리고 담임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뭐 돌봄 교실이나 방과 교실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주거나 챙겨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오히려 그런 것을 아이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스스로 방과 교실을 찾아가기가 힘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교실이 어딘지 모르고, 그리고 병설 유치원을 같이 다녔던 경우에는 그때 또래 친구들이 가던 데로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자기 수업도 아닌데 엉뚱한 데 앉아있고, 그래서 시험 파악도 안 되고, 방과후 선생님은 아이가 아직 수업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또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연락이 와서 뭐 또 아이가 방과후 수업이 안 왔다는데 저희는 하교를 했는데 어디 갔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면서 정말 가슴이 철렁 내리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때 특히 3월에는 정말로 신경 쓸 일이 많고요. 그리고 학교 시간표도 아직 정확하게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좀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만큼은 정말 옆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고, 특히 통학 거리가 좀 된다든지 그 집에서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리상에 뭐 큰 도로나 그다음에 뭐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도 잘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이들이 그런 걸 잘 익숙해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걸어보고, 그다음에 주변에 어떤 그 지형지물들이 있는지도 좀 익혀보는 그런 시간을 미리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에게 어떤 지침을 내릴 때 엄마와 아빠가 먼저 상의해서 동일한 그런 정보를 아이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5월이 되니까 확실히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좀 학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